안녕하세요. 킹쌤입니다. 오늘은 4단원 자극과 반응에서 첫 번째 감각기관, 그 중에서 두 번째 소리와 움직임 느끼는 귀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귀에 대해서 학습할 건데요. 귀 학습하기 이전에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봐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에서 느끼는 감각은 시각인데요. 시각을 통해서 우리가 감각을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눈의 구조를 봐볼까요? 눈의 구조는 바깥쪽에 바깥쪽에 공막, 그 안에 맥락막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망막이 있어서 우리가 상이 맺힌다고 했었습니다. 자, 중요한 여기 앞에 있는 수정체가 있는데요. 수정체, 그리고 그 수정체에 보이는 간극을 조절하는 홍채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정체의 홍채를 보호하는 각막이 존재한다고 했었고요. 대표적으로 여기까지 배웠는데요. 그래서 눈의 시각은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 빛이 각막을 투과해서 수정체를 지나서 유리체를 통과하여 망막의 시각세포를 지나 시각신경, 그 다음에 뇌로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가지 홍채 색깔인데요. 자, 눈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있고 가운데 동공, 까만 거는 눈 뒤편에 있는 어두운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동공이고 이 부분이 이제 홍채가 되겠네요. 홍채는 사람마다 색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인종마다 좀 다른데 이건 파란 눈이었고요. 이건 녹색 눈, 드물게 나타나는 녹색 눈. 녹색 눈이 아니라 이거는 노란 눈이죠. 노란 눈, 파란 눈입니다. 유전적으로 열성인구라고 하죠. 초록눈, 매우 드문 눈입니다. 갈색입니다. 우리가 대대수혜가 갖고 있는 갈색 눈이죠. 이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는 홍채가 작아져서 동공이 크고 여기는 홍채가 커져서 동공이 작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회색인 눈입니다. 회색 눈도 매우 드문 눈이고요. 보라색 눈입니다. 빨강 눈과 파란 눈이 합쳐졌는데요. 알비노 환자에게 나타내는 특별한 눈이라고 합니다. 흔하지 않는 눈이라고 합니다. 빨간색 눈은 색소결핍증에 의해서 생기는 눈이 빨간색 눈 정도가 있고요. 양쪽 눈이 다른 오드아이입니다. 한쪽 눈과 다른 쪽 눈이 색이 다른 매우 드문 경우죠. 오드아이. 자, 홍채를 확대한 사진입니다. 홍채를 확대해 보니까 홍채가 이렇게 거칠고 주름진 구조를 갖고 있죠. 그 안에 있는 여기 구멍은 빛이 통과하는 동공이 됩니다. 까만색의 물체가 있는 게 아니라 까만 속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홍채는 주름지고 여러가지 색을 띠고 있습니다. 가운데 동공은 까맣게, 눈속 안이 까맣게 보이는 겁니다. 너무 자세히 보면 징그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 눈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건 신기한 눈이죠. 사료는 아니고 싱크대에서 물 내려가는 그림입니다. 마치 눈처럼 그려진 것 뿐이죠. 눈 아니에요. 자, 그래서 눈에서 느껴지는 거, 눈에서 하는 것들, 가까이서 볼 때는 초점을 가까이 배치게 하기 위해서 수정체가 어떻게 된다? 두꺼워진다고 했죠. 수정체가 두꺼워져야만 상이 배치해서 망막에서 잘 볼 수 있다고 했고요. 자, 멀리 있는 물체를 볼 때는, 멀리 있는 물체는 두꺼워진 수정체가 얇게 변해야 된다고 했죠. 얇게 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홍채의 변화. 밝은 곳을 볼 때는 홍채가 작아지고요. 그래서 동공이 커집니다. 가운데 있는 동공이 커지죠. 어두운 곳에 있을 때. 어두운 곳에 있을 때는 동공이 커지고, 밝은 곳에서 볼 때는 동공이 작아진다고 우리가 했었습니다. 자, 동공이 커지고 작아지는 것은 홍채 크기가 커지고 작아짐에 따라서 이 가운데 있는 구멍의 크기를 조절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배웠었고요. 자, 이번 시간에 계속 방역기관, 소리와 움직임 느끼는 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자, 교과서 148페이지입니다. 교과서 148페이지. 귀의 구조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귀에서 청각을 느끼는 경로를 설명할 수 있다가 오늘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귀의 구조,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기능, 각 구조에서의 기능을 배우도록 하고요. 귀에서 청각을 느끼는 경로까지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을 느끼는 구조도 우리가 있었어요. 시각도 경로가 있었던 것처럼 청각도 경로가 있었는데 그걸 확인해 보도록 하죠. 생각력이 친구가 뒤에서 부르고 있네요. hun진아 라고 불렀습니다. 아까 불렀는데 못 들었나봐. 추워서 귀마개를 했더니 소리가 잘 안 들려. 아이, 듣기 싫은데 못 들은 척하고 가려고 했는데 걸렸어. 아, 예, 눈치 없이 쫓아가서 말을 걸죠. 자, 귀마개를 하면 왜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요? 귀가 막혀 있으니까. 그럼 귀가 막혀 있으면 왜 소리를 못 들을까? 소리는 무엇을 들으니까? 귀로 들으니까. 자, 청각입니다. 청각이란 공기의 진동을 자극으로 받아들여서 소리로 인식하는 감각을 청각이라고 합니다. 청각, 들을 청, 감각의 각, 청각입니다. 자, 귀의 구조와 기능을 보도록 하죠. 자, 귀는 이런 형태로 그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형태로 나눠져 있는데, 자, 첫 번째 여기 볼까요? 이제 고막의 진동을 증폭시키는 이 뼈, 여기 처음에 있는 뼈부터, 이 뼈 이름은 귓속뼈입니다. 귓속에 있는 뼈, 귓속뼈. 진동을 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두 개가 떨리면서. 자, 귀를 모아주는, 귀에 들어오는 소리를 모아주는 거, 나팔점 생긴 거, 귓바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귀라고 부르는 부분이 귓바퀴고요. 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귀의 일부분이에요. 자, 귓바퀴를 통한 소리가 지나간 이 통로의 이름은 바로 귓구멍이에요. 자, 귓구멍에서 쭉 가서 귓구멍 안에 보면 하얀색 막이 있습니다. 소리로 인해서 진동을 하얀색 막을 뭐라고 하냐? 고막이라고 해요. 고막. 자, 그 다음 여기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이 부분에서 첫 번째 여기 세 개의 고리가 보일 거예요. 세 개의 고리인데 한 개 딱 동그라미 고리가 아니라 이렇게 반만 있죠. 반만 있어요. 고리가. 그래서 얘를 뭐라 부르냐? 반고리관. 고리인데 반만 돼 있죠? 그래서 반고리관이에요. 이 부분, 자, 이 부분, 중간 부분. 이 부분은 몸의 기울어짐을 감지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름은 점정기관. 이 부분이죠. 여기 신경이 지나가는 부분. 자, 청각신경, 자극이 지나가는 청각신경, 여기. 이 부분은 마치 꼬불꼬불한 소라나 달팽이처럼 생겼죠? 여기는 달팽이관이라고 합니다. 하는 역할은 청각세포가 있어서 진동을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 관, 고막 안쪽에 있는 공간과 이 쭉쭉 이어져 있는 건 여기는 귀 인두관이라고 하고요. 고막 바깥쪽과 안쪽의 압력을 같게 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설명을 하시 한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소리가 들려오게 되면 소리는 귓바퀴를 통해서 소리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죠? 소리가 들어오게 되면 귓바퀴에서 소리 모아서 귓구멍을 통해서 어딜 떨리냐? 이 고막을 떨려요. 고막이 딱 떨려요. 얇은 종이판이에요. 얇은 막을 쭉 떨리면 이 얇은 이 진동 가지고는 너무 약하니까 진동을 시켜줘. 딱딱한 뼈를 두 개를 따닥따닥따닥 이렇게 떨리게 해서 이 충격에 의해서 소리가 증폭되게 합니다. 이 증폭된 소리는 어디로 전달되느냐? 여기로 전달돼서 달팽이관에 붙은 여기까지 전달이 돼요. 전부 다 떨리겠죠? 자, 이 떨린 이 진동을 가지고 달팽이관에 있는 청각세포가 이 진동을 느끼게 돼요. 진동 느껴서 아, 이 진동은 어떤 의미다. 이 진동은 누구의 목소리다. 라는 걸 분석을 해서 청각신경으로 전달합니다. 그래서 청각신경을 전달한 것은 뇌에 가서 뇌가 소리를 분석을 하게 돼요.
이건 내 친구 누구의 목소리다. 이것은 과자 뜯는 소리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소리 자극을 뇌가 인식하기까지의 경로는 공기에 진동이 일어나면 그 진동이 귓바퀴에서 모여가지고 어딜 진동시킨다? 바로 고막을 진동시킵니다. 고막을 진동시키면 귓속배를 증폭하게 되고요. 어디에 있는 청각세포를 움직인다? 바로 달팽이관의 청각세포를 진동시키게 됩니다. 자, 그럼 청각세포에서 받아들여진 자극은 어디를 통해서? 청각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되어 뇌에서 이것은 무슨 소리다 라고 이해하게 되는 거죠. 자, 시각세포하고 똑같아요. 시각세포, 시각신경, 뇌. 청각은 청각세포, 청각신경, 뇌. 이런 순으로 똑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선생님 아까 귓바퀴 썼고 귓구멍 썼고 고막도 썼고 귓속뼈도 썼고 달팽이관 썼고 청각신경 썼는데 그럼 얘네들은 뭐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요. 자, 반고리관하고 전정기관은 소리와 관계없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반고리관하고 전정기관은 소리하고 관계는 없는 기관이에요. 귀에 있지만은 소리에 관계에 있는 기관은 아닙니다. 그렇죠? 자, 주제에서 본 것처럼 소리와 움직임을 느끼는 귀예요. 귀는 소리를 느끼는 달팽이관도 있지만 소리와 관련이 있지 않은 움직임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반고리관과 전정기관입니다. 반고리관은 회전을 담당하고요. 전정기관은 기울어짐을 담당합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자, 평형감각입니다. 평형감각이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몸이 회전하거나 기울어짐을 느끼는 감각이에요. 여러분이 한 발을 들고 양팔을 들고 서 있어도 금방 넘어지지 않는 이유, 내가 몸이 어떻게 기울어져 있는지 몸에서 느끼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 감각을 우리가 평형감각이라고 합니다. 균형을 잡기 위해서 기울어져 있든지 회전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감각을 평형감각이라고 하는데요. 평형감각의 종류는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회전감각입니다. 회전하는 놀이기구 탔을 때 회전하고 있다. 아, 내 몸이 빙글빙글 돌고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감각. 뭐 어디에서 느끼느냐? 회전에 담당하는 감각은 반고리관입니다. 반고리관 아까 세 개의 관이 이렇게 반으로 되어 있는 거 봤었죠? 이게 반고리관 회전 감각을 담당하고요. 자, 위치 감각. 아, 내 몸이 앞으로 기울어졌는지 뒤로 기울어졌는지 옆으로 기울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거. 돌풍이 넘어질 때 앞으로 꼬꾸라질 때 느끼는 거. 느끼는 기관 어디? 바로 전정기관입니다. 자, 외워야 되는 이름들 많이 생겼죠? 반고리관, 전정기관 각각 다른 역할을 합니다. 반고리관은 회전 감각이고 전정기관은 위치 감각입니다. 자세히 볼까요? 자, 여기 반고리관입니다. 세 개의 고리가 다른 방향으로 꺾여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반고리관은 몸이 회전하는 걸 느끼게 합니다. 안에 들어있는 신경들이 몸이 회전하게 되면 여기 회전하는 것을 느껴가지고 아, 내 몸이 회전하고 있구나 라고 나에게 정보를 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전정기관에서는 몸이 기울게 되면 안에 있는 세포 신경들이 아, 몸이 기울어졌어, 왼쪽으로 기울어졌어, 오른쪽으로 기울었어 이렇게 인지하게 합니다. 전정기관에서는 몸이 기울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각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의 구조와 기능. 자, 귀는 청각과 그리고 움직임을 느끼는데요. 귓바퀴는 음파를 모으는 곳, 귓구멍은 귓바퀴와 고막 사이의 통로, 고막은 소리에 의해 진동하는 얇은 막, 귓속뼈는 고막의 진동을 증폭시키는 작은 뼈, 달팽이관은 청각세포가 있어서 진동을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곳이고요. 청각신경은 청각세포에서 받아들이는 자극을 뇌로 전달하는 곳입니다. 귀인두관은 고막 안쪽과 바깥쪽에 압력을 함께 조절하는 곳이고요. 자, 귀인두관을 더 자세히 보면요. 귀인두관은 고막 안쪽과 바깥쪽으로 압력을 조절하게 돼요. 우리 옛날에 배웠을 때 산 위로 올라가면은 귀가 먹먹해진다고 했죠. 고막이 부풀어온다고요. 그쵸? 귀 안에 있는 고막이 안에서 누르는 압력과 밖에서 누르는 압력이 달라졌기 때문에 고막이 팽창하거나 혹은 안쪽으로 휘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품은 없어진다고 했어요. 하품을 하면 왜 없어지느냐? 하품을 하면 귀 인두관은 입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자, 입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입에서 아 혹은 코로 아 하면은 입에 있는 공기가 쭉 지나가서 귀인두관으로 지나가요. 귀인두관, 코로도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귀인두관으로 지나가면은 이 안쪽에 있는 공기하고 입 바깥쪽에 있는 공기가 똑같아지겠죠. 그래서 안과 박의 압력이 같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고막이 더 이상 아프지 않는 거예요. 이때 공기가 지나가는 공간, 입하고 귀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관을 귀인두관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입을 벌리고 하품을 할 때 귀인두관과 연결된 공간이 열리게 돼요. 그래서 공기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 압력을 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귀의 구조와 기능 중에 또 남은 거 하나, 전정기관과 반고리관. 소리에 관계없지만 몸의 기울어짐을 감지하는 공간은 전정기관, 몸 회전을 감지하는 공간은 반고리관이 됩니다. 청각의 이동 경로는요, 음파, 귓바퀴, 고막, 귓속뼈, 달팽이관의 청각세포, 청각신경, 그리고 대뇌로 연결됩니다. 시각과 마찬가지로 세포, 신경, 뇌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자, 세로 점검 해보도록 하죠. 귀에서 소리는 고막을 지나서 어디에서 증폭되는 곳의 이름은 무슨 뼈? 귓속뼈에서 증폭된 후 먼무마 속에 청각세포를 자극한다. 청각세포가 있는 부분, 네 글자 이렇게 생기네. 바로 달팽이관. 자, 뒤에 있는 무엇은 전정기관은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몸이 회전하거나 기울어지게 하는 감각기관이다. 전정기관과 하나 더 있는 기관 뭐죠? 무슨 기관? 바로 반고리관. 반고리관이 회전하는 것이고요. 전정기관이 기울어진 것이죠. 자, 이러한 감각을 무슨 감각이라고 한다? 평형 감각이라고 한다. 자, 여기까지 스스로 점검까지 다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남은 것은 여러분이 이제 또 학습지를 통해서 학습하기 바라겠습니다.